네,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커먼 에미터에 대한 회로였어요. 커먼 에미터 스테이지에 대한 거를 했었는데 이제 두 가지 더 할 겁니다. 이제 두 가지 더 할 건데 하나는 커먼 베이스고 또 하나는 커먼 컬렉터, 또 다른 말로는 에미터 팔로워라고 합니다. 에미터 팔로워. 그래서 오늘 아마도 커먼 베이스까지 진도를 하게 될 것 같고, 시험 범위는 커먼 베이스까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회로들은 기본적으로 스몰 시그널에서는 AB 게인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인과 Rout을 구하면 된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대부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 커먼 베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베이스가 아까 전에 커먼 에미터 같은 경우는 에미터가 이제 그라운드가 되거나 바이어스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커먼 베이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우선 트랜지스터를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려볼게요. NPN 똑같은 트랜지스터인데 베이스 쪽에다가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그리고 에미터 쪽에서 신호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컬렉터 쪽에서 신호를 뽑아내는 이러한 회로를 커먼 베이스 회로라고 한다. 커먼 베이스. 자, 베이스가 DC로 연결이 되고, 시그널은 에미터로 들어가서 컬렉터로 나오게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때 얼리 이펙트 볼티지는 무한대로 둔다. 다시 말하면 R0가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0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베이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알파이는 이쪽에 있겠죠. 알파이는. 그 다음에 DC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알파이는. 그리고 에미터는 어떻게 되나요? 에미터는 신호가 들어가죠. V인이라는 신호가 들어가고, 그라운드로 연결될 거고, 이제 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에미터 컬렉터 쪽에는 잘 알고 있는 커런 소스가 연결이 될 것이고, 걔는 VCC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RC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라운드로 연결이 될 겁니다. RC가 있고 그라운드로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웃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웃은 여기서 나오겠죠. Vout. 그렇죠? Vout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V파이라고 둔다면, 자, 이쪽에서 루프를 돌리게 되면 V파이는 마이너스 V인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V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out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Vout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겠죠. 여기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out은 마이너스 GM에, 이게 원래 GM의 V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VM의 V파이의 RC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가 될 겁니다. 자, V파이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V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계산해주면 GM V인의 R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AB는 어떻게 되나요? Vout을 V인으로 나눈 것이고, GM은 V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볼티지 게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GM 곱하기 RC가 된다라는 거고, 위상은 변하나요? 위상은 변하지 않아요. 위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죠. 인풋 임피던스는 여기서 바라본 인풋 임피던스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라본 인풋 임피던스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KCL을 사용하면 되겠죠. KCL을 사용해서 이쪽 IIN이라고 하면 IIN은 IIN은 플러스 GM의 V파이 플러스 V파이 R파이가 0이 되겠죠. 이게 KCL을 이용한 거죠. 이 노드에서의 KCL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I는 계산을 V파이가 마이너스 파이니까 이거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V는 GM의 플러스 R파이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R파이로 묶게 되면 V는 R파이의 GM의 R파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GM 플러스 알파이가 뭐라고 그랬죠? 베타라고 그랬죠. 1보다 항상 크니까 이거 날려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없애버리게 되면 V는 GM이 된다. 그죠? 예, V는 GM이 된다. 다시 말하면 V인 나누기 I는, 다시 말하면 인풋 임피던스는 GM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했을 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B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인풋 임피던스를 구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죠.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인풋을 쇼트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쇼트를 시켜야 되니까 일단 베이스 쪽에서 파이가 나올 거고 알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에미터로 연결돼서 걔는 그라운드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컬렉터 쪽에 커런 소스가 있을 거고, 걔는 GM의 V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V파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RC가 있을 거고 그라운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컬렉터 쪽에다가 뭘 연결해 줘야죠? VX를 연결해 주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전류량을 IX로 했을 때 VX에 IX를 구하면 이것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겠죠. 임피던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걸 잘 들여다보면 여기가 그라운드죠. 그라운드고 이쪽에서 KBL을 돌리게 되면 이쪽엔 뭐가 나오나요? V파이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V파이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V파이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그라운드니까요. 여기가 0V고 여기도 0V니까 당연히 사이에는 V파이가 0V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전류가 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뭐만 있나요? R아웃은 RC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먼 베이스의 경우 아웃풋 임피던스는 R아웃이 R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먼 에미터 증폭기에다가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를 붙여가지고 그 두 개의 볼티지 게인을, 총합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 그런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C가 있고요. RC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있고 V인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커먼 베이스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 Q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요. V0로 플러스 마이너스 V0로 걸려 있고 이걸 Q1이라고 하고 얘를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RC를 뽑아낼게요. RC를 뽑아내고 그것들을 이렇게 같은 VCC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VCC로 연결하고 얘를 RC2라고 할게요. 얘를 RC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풋을 뽑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RC2가 있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것의 최종적인 Vout은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Vin 분의 Vout은 Vx를 Vin으로 나눈 것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죠? Vout을 Vin으로 나눠준 것으로 Vx로 나눠주게 되면 서로 약분이 되면서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요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Vx와 Vin의 비를 구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잘 알고 있는데 자, 우선 이것의 게인은 얼마였죠? 원래 마이너스 GM의 1의 RC였어요. 그냥 RC1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RC1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풋 임피던스가 있겠죠. 인풋 임피던스가 뭐였죠? 에미터, 커먼 에미터의 경우에 GM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RC1의 GM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Vout은 뭡니까? Vout하고 Vx는 어떻게 나왔죠? 아까 전에 GM2의 RC2라고 계산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Vout은 V인이 되고요. V는 마이너스 GM의 RC1의 GM2분의 1의 GM2 RC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전부 다 스몰 시그널로 모델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전기회로하고 회로로 인해서 공부했던 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 또는 에미터 팔로우 같은 경우는 AB하고 그 다음에 그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미리 알아두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용적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바이오스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대로 RC가 있고 그 다음에 RC가 있고 그리고 저로 이제 있고요. RE가 있고 RE가 있지 않고 그냥 에미터에서 바로 신호가 나게 돼 있죠. 에미터에서 바로 신호가 나가서 이제 Vin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바이오스가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이미 했던 R1과 R2를 이용한 볼티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바이오스를 걸었다고 쳐요. VCC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고 칩시다. 자,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뭐 마이크로폰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테나를 달 수도 있고 뭐 하나를 달았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미터 쪽으로 이 신호는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신호 또는 큰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회로입니다. 또 뭐 안테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공중에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쇼트되어 있는 회로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컬렉터에서 흘렀던 전류가 베이스로만 다 빠질 수는 없고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패스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에미터를 달 수 있습니다. 에미터를 달아줘야 되는데, 에미터를 달아주게 되면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단 이제 이때 조건은 뭐냐면, 에미터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 당연히 V인이 그만큼 이제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류가 대부분 V인이 전류가 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RE를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I1을 한번 계산을 해주면, 여기 이걸 I1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잘 들여다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뭐죠? 병렬 저항하고 똑같죠. 자, 이쪽에서는 R이니까 GM분의 1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RE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류는 어떤 식으로 나눠지나요? 이건 커런트 디바이더가 되겠죠. 그래서 I1은 RE 플러스 분의 1에 틀렸네요. RE 플러스 GM분의 1에 RE에 곱하기 R 아웃이겠죠. 여기 R 아웃. 처음에 우리가 에미터 쪽에서 걸어뒀던 이 V 이쪽을 아웃, 저쪽에서 나오는 전류를 아웃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대부분의 I1이 이쪽 I2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려면 GM이 월등히 작아야겠죠. 월등히 작으면 I1은 생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고 I1이 대부분이 다 Rout이 대부분이 R1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RE는 GM분의 1보다는 월등히 큰 값을 정해줘야 그쪽으로, 에미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최소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CC는 1.5V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워는 1.5mW가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때 IC는 1mA가 흘러간다고 대충 잡고요. 그때 베타 값이 배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그리고 이제 그때 GM분의 1은 26ohm이라고 치면 RE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RE는 26ohm이라고 치면 RE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월등히 크라고 그랬죠. 월등히 크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한 100배 정도를, 100배가 아니라 10배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10배 정도 커지려니까 RE가 한 265ohm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죠? 여기 쪽에 걸리는 전압이 800mV 정도 된다고 그랬죠? 800mV 정도 되고, 그리고 V2에 걸리는 전압인 여기 곱하기 1mA를 할 테니까 대충 220m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800mV 플러스
200mV를 계산하게 되면 260mV죠. 260mV 계산하게 되면 1.06V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VX의 바이어스 전압이 돼야 되겠죠. 자, VX의 바이어스 전압을 1.06V로 정했으니까, 네, 그래서 1.06V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구해야 될 게 그 VX로 들어가는 R1과 R2의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IC로는 몇 미리가 흐른다고 그랬죠. 1mA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베타 값은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1로 IX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죠. 10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R1과 R2로 흐르는 전류량은 10 mA 곱하기 10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VCC 나누기 R1 플러스 R2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돼야겠죠. 그죠? 네,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아까 전에 VX 전압이 얼마라고 그랬죠? R2에 이게 R1이고 R2면 R1 플러스 R2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VCC 곱한 것이 1.06V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VCC 알고 VCC 알죠? 그리고 식이 모르는 변수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이면 R1과 R2를 계산할 수 있겠죠. R1은 10.6kΩ이 되는 것이고 R2는 4.4kΩ이 됩니다. 자, 이때 VC는 뭐보다 커야겠죠? VX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린다고 그랬죠. 자, VC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VCC-RC의 IC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는 걸 알았죠? 06보다는 커야 포워드 액티브 리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IC 값을 알고 VC 값을 아니까 RC 값 계산할 수 있겠죠? RC 값은 440ohm이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부 디자인을 할 때 이제 GM분의 1 같은 값들은 주어지겠죠. GM분의 1 같은 거 주어질 거고, VCC 값도 주어지고요. 이것도 주어지고, 그리고 파워, 소모 파워량도 주어지고, 베타 값 같은 것도 트랜지스터에서 주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R1과 R2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값들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수업을 더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컴퓨터 커먼 에미터 회로와 커먼 베이스의 회로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전반적인 서머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